이 서경별곡인데 그 문제가 이거에 뭐였죠? 그 제목이 문제 시상정계와 의미 맞죠? 네. 시상정 서경별곡에 그 시상이라는 거는 시상부터 좀 설명드리면 시의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상 어쩌고 시상이 떠오른다 이런 말 쓰잖아요. 이거 좀 한자로 써주세요. 시상이란 말 하는 게 뭐냐? 뭐 상장 그 시상이 아니라 시에 대한 생각 그걸 시상이라고 해요. 시에 대한 생각. 서경별곡에 대한 시상이라는 게 시에 대한 생각. 일단 요걸 좀 알아두시고요. 전개와 그 의미를 보면 일단 서경별곡은 평양의 여자의 이야기예요. 시적 화자가 평양의 여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여러분 시상 전개에서 좀 써야 될 말은 이 서경이 평양이고 평양은 이별의 장소 맞죠? 평양이라는 건 이별의 장소. 그러면 이별의 장소 하면 여러분이 좀 떠올리는 게 뭐 있어요? 아니 그거 말고 이별의 부산연구장 제가 여쭤보진 않겠죠. 정지상의 대동강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시나? 정지상의 시에 보면 정지상이라는 고려 때 시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요? 이거 좀 1학년 때 그 뭐죠 한문 수업에서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나오죠. 우월장제 초습다 풍군남포 동비가 거기까지 넘어가고요. 대동강수 하시진 써보세요. 대동강수 하시진 전루년년 천록파 이걸 교수님이 하셨었나? 무슨 얘기하고 대동강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했는데 이 작품에 대한 설명까지는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요 구절이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대동강 물이 언제 닿을 것인가. 대동강 물이 언제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푸른 물결에 덧붙이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 대동강이 이별의 장소라고 있잖아요.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남녀가 이별을 해. 여자가 눈물을 흘리겠죠. 남자보다. 이 여자가 흘린 눈물에 의해서 대동강 물은 마를 날이 없다는 거예요. 대동강 물이 언제 닿을 것인가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푸른 물결에 덧붙이. 이거 완전 뻥 아니에요? 대동강 물이 아무리 가물어도 안 마른다는 거예요. 왜? 여인들의 눈물이 눈물 바다가 돼버리니까. 배도 떠다닌다. 이게 정지상이 뭐라고? 대동강수 하시진 별로는 천록파가 나오거든요. 이런 구절도 여러분이 좀 이제 시상 전개할 때 시상 전개를 하라는 게 그 시상 전개만 쓰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 쓰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대동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별의 그 장소고 그러면 고려 때의 시인의 그 정지상에 대동강이라는 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구절을 이제 여러분이 나 이거 한자 못 쓰겠어. 네이버 검색하면 한자가 따로 나와. 걱정하지 마세요. 이해 가세요. 요즘은 딱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에서도 이런 이별의 과정이 있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 시를 쓸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별의 정한이잖아요. 이별의 정한. 그러면 이별의 정한하면 뭐가 나오냐면 이 정지상의 이런 그 대동강이라는 작품도 승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고려가요. 가시리 있죠. 가시리 있잖아요. 가시리. 그 다음에 현대시 뭐 있어요? 진달래꽃. 진달래꽃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이별의 정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별의 정한. 대동강이 이별의 장소죠? 네. 가시리도 마찬가지고 진달래꽃도 이별의 정한인데 근데 가시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소극적이죠. 서러운님 보내오나니 그 뭡니까 이 가시리 그 노래도 나오잖아요. 1089 노래. 그렇죠?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근데 잡아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아니 올 사람. 맞죠? 서운하면 아니 오니까 가시는 님 보내옵나니 가시는 듯 다시 오십시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되게 소극적이죠. 그러니까 이 서경별곡과 가시리의 차이점 제가 그 대학원에서 한문학을 전공했는데 그때 이제 고려가요 연구라는 걸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 거예요. 고려가요 연구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때 이제 완전히 거의 대가한테 제가 배웠는데 고려가요 이쪽에. 그래서 저는 궁금해갖고 여쭤봤어요. 그 교수님한테. 아니 왜 서경 같은 여자인데 여러분 이 생각해보세요. 서경별곡과 가시리는 판도가 달라. 그렇지 않나요? 가시리의 여인은 되게 좀 어때요? 소극적이잖아요. 근데 이 서경별곡의 여자는
그냥 적극적이야. 완전 적극적이지. 직선. 왜냐하면 이 길쌈배라고 이제 그 속속에서 이야기하셨지만 난 길쌈배 버리고 가겠다는 건 뭐냐면 제가 전에도 한번 강의할 때 이야기했죠. 대기업 나 삼성, LG 뭐 이런 데예요. 네? 삼성, LG 나 이런 직장 다니는 커리어 우먼인 거예요. 이 여자가. 난 그것도 때려치고 네가 가면 내 지구촌 어디라도 쫓아가겠어.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네. 완전히 그러니까 투사적인 이미지잖아요. 투사적인 이미지. 그래서 이거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 이게 이제 평양의 여자잖아요. 대동강이 나왔다는 건. 네. 평양 여자가 되게 드세다. 그분이 여자 교수님이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평양 여인의 어떤 그 상황이 이런 게 잘 드러난 시가 바로 이. 예. 가실이랑 진달래꽃은 어느 여자예요? 어디? 아니 진달래꽃은 가시리 여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가시리는 너 나가면 뭐 이렇게 발목까지 풀어버릴 거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어느 지금 쪽? 어느 동네 사람이냐고. 어느 동네 사람이냐? 이 진달래꽃은 평양 쪽은 아니고 이제 북한 쪽인데 평양 쪽은 아니고 딱 정주, 평북 정주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가시리도 아마 그런 쪽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고려가요인데 어쨌든 이 가시리는 평양의 이야기, 평양 여자 이야기. 일단 그걸 좀 알아줘. 내내 가만히 안 놔두게 쉬워 뭐 이런 거지. 네가 다 떠나면 그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다시 이제 교재를 보세요. 교재를 보면 일단 이걸 이제 쓸 때는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 있는 말 없는 말 다 쓰는 거예요. 이 노래를 일단 민간 노래가 궁중에 항유됐다, 맞죠? 네. 그런 이야기도 쓰세요. 민간의 노래가 이제 궁중에 항유가 됐어.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자, 민간의 노래가 궁중에 항유되려면 아부성 발언이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죠. 기억 안 나요? 아부성 발언, 임금 앞에서 막 이렇게 뭐 위증질과 태평성대 뭐 이런 거 있다고 했잖아요. 네. 임금이 듣고 있었는데 뭐 사랑 이야기만 하면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두어렁셩 뭐 다링들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임금 앞에서 있는 이제 그 약간 아부성 발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금 앞에서 좀 이렇게 그 말하는 아부성 발언의 형태의 노래고, 그래 서경이 서울이지만 이렇게 나왔죠. 닦은데 이렇게 나왔고요. 소성경이라는 거 밑에 나오죠. 작은 서울. 자, 이게 이제 이 시가 완벽하게 해석되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작은 서울이라는 거예요. 소경이지만 그래서 이제 고의 말은이라는 게 뭐라고 써요? 괴다, 사랑한다라고 했죠? 네. 사랑하지만 그래서 여해물은, 그러니까 이별해야 한다면 길쌈배를 버리고, 맞죠? 여해물은 이별해야 한다면 요즘 말로, 질쌈배는 길쌈배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뭐다? 좋은 직장을 버리고, 그다음에 괴실하는 데,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하면서 울면서 니를 쫓아가겠다. 네가 나를 두고 가면 뭡니까? 난 너를 쫓아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춘아의 날 울린 남자, 뭐 날 버린 남자,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이런 노래도 있는데 이건 그걸 넘어가는 거지. 그 노래는 그냥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날 헤어지면 나는 널 지구촌 끝까지라도 따라가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되게 약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집착의 이야기죠. 네, 이런 여자 있으면 쉽지 않죠. 하여튼 그런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보면. 그리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기니딴이라고 하는 게 끈이야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넘겨보세요. 기니딴 그치니까 끈이야 끊어지겠냐. 끈은 인연과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천년을 혼자 아질간 별 없고 외우고면 혼자 곰이라는 게 강조라고 그랬죠. 천년을 혼자 여신달 여다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다고 기억나시죠? 1번 가다, 2번 살다예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고어의 여다는요, 가다는 뜻이 있어요. 자, 저제 여러신고요. 저제 여러신고 기억나요? 정업사에? 몰라요? 다 잊어버리셨네요. 저제 여러신고요. 시장에 계신가요? 이 저제 여러신고요. 남편이 계속해서 안 오니까 이 남편이 안 나오니까 이제 부인이
그 이야기 요즘 같으면 카톡을 해갖고 어디 있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한을 그냥 시에다 푼 거죠. 저전 여러신 곳 어기야 진대랄 드대었으라 질팍한 곳을 들릴까 두렵구나 뭐 이런 얘기거든요. 어쨌든 혼자 사신들 끊이야 끊어지겠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노래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되게 좀 부드럽게 가다가 그래도 따라간다는 거는 이 정도는 봐줄만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나오는 거 있죠. 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갑자기 이 남자가 대동강을 떠나서 이쪽으로 갔잖아. 그러면 그 자기가 이게 이제 남편이가 이게 뭐 저번에 교수님 이제 강의에서는 남편이지 아닌지 뭐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남편일 수도 있고 남자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거는 뭐 남편이라고 해서 꼭 틀린 건 아니에요. 그잖아. 이게 뭐 남편이 뭐 그 뭡니까 문학이라고 하는 건 답이 없어요. 남편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어쨌든 대동강이 넓은지 몰라서 배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그러니까 네가 배를 놓아서 태우고 갔으니까 남편이 절로 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원망을 해야 되는데 종로에서 뺨 맞고 뭐 그런 거 있죠. 한강에서 뭐 한다고. 그래서 원치 않는 이별에 직면한 하자가 누구에게? 사공에게 과감하게 하소연하는 장면.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쓰셔야 돼요. 이 시상 전개에서. 이걸 빼먹으면 감점이거든요. 그죠? 써요. 그 쓰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원치 않는 이별에 직면한 하자가 누구에게? 사공에게. 그러니까 그 탓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럼 이거 썼다고 하니까 이제 안 쓴 걸 좀 설명드릴게요. 이런 거를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로 귀인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인 이론. 이게 뭐냐면 돌아갈 기자의 원인이 인자잖아요. 그 원인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려버려요. 그걸 귀인 이론이라고.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심리학에서. 내가 안 돼. 그러면 시험이 어려워서 내가 못 본 거야. 내가 실력이 없어서 못 본 게 아니라 시험이 무진장 어려웠어. 그게 뭐예요? 귀인 이론.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런 것도 써주셔도 돼요. 그래서 자 넘어갈게요. 내 각시 넘난디. 넘난디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몰라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음란한지 몰라서도 되고 뭐 어쩌고 했는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내가 실험난지보다는 내 각시가 음란한지 몰라서 이런 뜻이에요. 널배에 얹었느냐 사공아. 그러니까 지나가는 배에 얹었느냐 사공아. 여기서 나왔죠. 태웠느냐 사공아. 그래서 사공을 되게 원망한다고 그랬고 오른쪽 67쪽에 보면 대동강 건너편 꼬칠려 위 도렁시렁 해서 배 타들면 아질까. 배를 타고 건너가면 배 타들면 거꾸리다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꺾을 것입니다. 꺾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꽃을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꽃을 꺾어버린다. 근데 꽃은 새로운 여자를 꺾는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엄청난 바람둥이다. 내 남편은 엄청 바람둥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 안 되겠어? 꽃을 꺾는다는 의미는 그런 맥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내 남편이 이제 꽃은 또 다른 여자니까 또 다른 여자하고 너 이제 나 떠났으니까 너 그 뭐죠? 새로운 사람 만나서 그래 잘 살아. 내가 너를 이렇게 쫓아가려고 했는데 이미 너는 배 타고 대동강을 지나가 버렸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정말 내가 지구촌 끝까지라도 따라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일장은 되게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어떤 액션을 과감하게 취하다가 이 마지막 장에 가면서 갑자기 체념하는 느낌의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강의 때 정신 나간 여자의 하소연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그런 어떤 넋두리 형식으로 이제 쭉 이야기가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또 하나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정석가가 있어요. 정석가. 이 강의 때 이야기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고려 가요 중에 정석가를 여러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 정석가라는 게 이 정이라는 악기와 석이라는 악기예요. 정석가라는 게 이게
이 정자 알죠? 정자. 정 이렇게 막 하는 석은 돌석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두 가지의 해석이 되는데 석공들이 정으로 이렇게 막 망치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석이라는 건 두 가지. 아, 이 정석이 나온 거 보니까 얘네들은 석공일 거다. 이게 참 문학이 그래 재밌는 거예요. 답이 없어. 석공이었을 거다. 두 번째. 정이라는 악기와 석이라는 악기가 있어. 그러니까 이 정석이 돌을 깨는 게 아니라 정이라는 악기가 있고 뭔 말인지 알겠죠? 석이라는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야. 뮤지션일 거다. 이해가요? 이 두 가지 해석이 있어 실제로. 석공이냐 뮤지션이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정석가를 여러분이 봐야 돼요. 이 정석가라는 노래를 보면 어떻게 되냐? 되게 재밌어요. 정석가를 보면 여러분 정석가를 아직 1학년이셔서 잘 모르실 텐데 정석가 어떻게 되냐면 자, 나는 너와 헤어진다 안 헤어진다? 절대로 안 헤어진다. 절대로 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자, 그 벼랑에 구운 밤을 여기 보세요. 구운 밤을 닷대를 심어요. 닷대를 심는데 이 구운 밤에서 싹이 나야지 난 너와 이별하겠다. 그럼 벼랑이 구운 밤을 심어가지고 싹이 납니까? 안 나요. 네, 이렇게 이야기해. 또 철산에 철로 된 소를 갖다 놔. 이게 보세요. 이게 얼마나 저는 이 정석가를 읽으면서 야 진짜 요즘의 로맨스는 아무것도 아니야. 철로 된 산에 철로 된 소를 갖다 놔. 그래서 이 철로 된 소가 철로 된 산에 나무를 다 뜯어 먹어야지 난 너와 이별하지. 이거 억지인데 아니 당연히 억지인데 어쨌든 이런 생각하는 관점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을까?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런 거. 하여튼 이거 말고 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무쇠로 막 이렇게, 무쇠를 내가 이렇게, 바느질 해가지고, 무쇠 있잖아요, 무쇠. 바느질 해가지고, 그게 다 헤어져야 너가 헤어지겠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마징가 제트 같은 거 하나 만들어놔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그게 다 느글느글 헤어질 때 너가 헤어지겠다. 말이 됩니까? 말 전혀 안 되죠. 네, 그렇죠. 수경 들고 이렇게 인터넷 제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강조해서 이연의 내용들이 정석가에서 그렇죠. 싸우지 않았나. 아, 지금 제가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역시 학습기장이 잘하시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석가의 내용, 그러니까 이게 아까 있잖아요. 올라갈 줄 못 봤네, 내려갈 때 본 그 곳이라고. 제가 아까 고은 시인의 시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 이야기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우리가 청산별곡도 청산장과 그 바닷장으로 나눠진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 그런 것처럼 이 작품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런 거. 그리고 민간의 노래가 짧은데 궁중의 이제 곡조는 길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써놓으시면 좋아. 원래 민간의 노래니까 원래 이 작품은 서경별곡은 뭐 뒤에 위 두어렁시렁 이런 게 안 들어갔을 거다. 학자들 해석이. 근데 이게 궁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 이제 조금 유식한 말을 뭐라고 하냐면 정제란 말이죠. 정제. 아마 여러분이 1학년 나서 정제란 말 처음 들어볼 거예요. 정제가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대단한 분인데 이 제자가 제주제자는 알죠? 네. 이 정자가 뽐낼 정자예요. 뽐낸다. 제주를 뽐낸다는 뜻이에요. 요즘 말. 그걸 정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임금 앞에서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임금이 옛날에는 아시죠? 최고 권력자니까 임금 앞에서 잘 보여야 되니까 무이든 뮤지션이든 잘 보여야 돼. 그러니까 막 재주를 뽐내는 거야. 재주를 뽐내려면 길게 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짧게 나가버리면 노래 시작했는데 노래 끝났네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 막 뭔가를 집어넣어야지. 쌀을 붙여야지. 그래서 이게 들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좀 이해가 쉽지 않나요? 네. 그리고 이건 아부성의 발언의 내용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남녀 간의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너를 향한, 거기 이제 강의 때 들었더니 그런 말 하시던데, 너를 향한 나의 믿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전 영문학 my love for you. 그렇죠? is endless. 맞죠?
끝이 없다는 거.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끝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되게 투사적인 어떤 이미지로 가지고 온 것이 바로 서경별곡. 근데 서경별곡과 여러분이 그 가시를 조금 이렇게 비교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쓸 때는 여러분이 그냥 쓰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 작품들이 있잖아요. 이 고려가의 작품들을 약간 현대어로 쓴 다음에 이걸 뭐 구어로 쓰기 힘들잖아요. 현대어로 풀이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가시리에서 조금 몇 개의 구절을 가지고 와. 그래서 여기는 잡사와 잡아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아니올세라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좀 비교해서 쓰고 그리고 그런 이별의 정환이 진달래꽃으로 이어진다. 근데 진달래꽃 아까 대동강도 이야기했죠. 정기상에 했잖아요. 그리고 진달래꽃의 이야기. 근데 진달래꽃은 소극적이에요. 근데 하나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야기도 안 해요. 이것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한 3시간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자, 요 이야기 좀 더 해볼게요. 진달래꽃이 너무나 재밌는 시인데, 그럼 보세요. 진달래꽃이 예전에 라디오 들으니까 그러더라고. 진달래꽃을 쓴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어떤 애가 마야래, 마야. 나 노래 불렀잖아, 노래. 김수호를 몰라, 한국 사람인데. 정답. 네. 마야 정답에 노래 있었죠. 나부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뭐 노래 있잖아요. 네. 하여튼 진달래꽃인데 여러분 봐요. 진달래꽃 이거 진달래꽃을 모르는 분 아무도 없죠. 근데 여러분이 잘 봐요. 이 이야기 좀 해드릴게. 진달래꽃을 좀 집어넣으면 좋은데, 자, 나보이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게 여인의 마음이거든요. 나보이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가 맞아요? 네? 전혀 안 맞는. 그러니까 겉 속은 뭐냐면 나보이가 역겨워 가실 때는 대못 쿡쿡 눌러 밟고 가라 이런 뜻이에요.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죠? 그게 표면적인 의미와 이면적 의미를 완전히 다르다니까. 나중에 여러분 이제 현대 실용 공부하면 배워요. 이거 하나 가지고 엄청 자세히 배워. 자, 두 번째,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자, 네가 가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산하공덕이야. 이런 말 있죠. 산하공덕 들어봤어? 꽃을 뿌려서 덕을 바친다. 산하공덕인데, 이게 되게 있어 보이죠? 꽃을 님께서 가신 길은 영광의 길이 오니 내가 꽃을 이게 뿌린다는 뜻이 아니고요. 나는 네가 가는 길에 오물을 다 뿌려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거라니까. 여러분이 그냥 1차적으로 고등학교 때는 아마 그 수준에만 공부했어.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여인의 마음은 네가 나를 버렸지. 말로는 내가 너에게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가 아니라고. 근데 소극적이라고. 그러니까 왜 소극적이냐면 그거를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여성들이 그 어떤 걸 이야기할 때 남자들 그냥 그러면 막 화를 내거나 이러잖아요. 어떤 화가 나면. 근데 이걸 적극적으로 네가 가면 내가 따라서 가겠다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거는 그냥 이 사람의 그 생각이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건 아니지. 너 죽고 나 살자 그랬는데. 그렇죠. 너 죽고 나 살자. 그냥 한을 품었네요. 그렇죠. 한을 품은 이야기죠. 그래서 자,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줄이 영근에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막 그런 거예요. 나보이가 역겨워 가실 때는 뭐죠? 죽어도 아니 눈물을 흘리우다죠. 나보이가 역겨워 가실 때는 눈물을 펑펑펑 흘리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여인의 말들은 정말 어려워요. 그게 이야기, 여자의 언어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남자의 언어는 이야기할 게 거의 없어. 남자는 되게 단순해요. 남자인데 여자의 언어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김수호가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인데 여자의 마음을 많이 아는 남자인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그 3인곡 강의하고 올린 걸 좀 보세요. 얼마나 정철 뒤 가서 이제 이야기했지만 정철이 얼마나 여자의 마음을 잘하냐면 막 연집은 있지만 누굴 위해 바를 것인가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남자가 그런 말 써요. 그러면 쓰기 어렵잖아요. 1시간짜리 시간 가는 줄 들었어요. 예, 연집은 있지만 그런 거고 이미 거기서 좀 제가 이제 어차피 정철하고 연결되니까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나는 내가 생긴 거는 님을 쫓아서 생겼다는 거야. 내가 생긴 건.
그냥 생긴 게 아니고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냐면 님이 날 몰라줘. 차라리 나는 범나비가 돼가지고 그 향나무 가지에 앉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향나무 가지에 그 호랑나비가 돼서 앉아 있으면 향나무 가지가 냄새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벤 그 향나무 냄새를 가지고 님의 옷에 내가 앉고 싶다는 거야. 근데 님의 옷에 앉고 싶은데 님은 나인 줄 모르겠지만 나는 님인 줄 알겠네. 근데 이 재밌는 거는 저희가 문학여행을 한번 담양으로 간 적이 있어요. 담양으로. 근데 담양으로 갔는데 거기서 진짜로 호랑나비가 한 여성분 있잖아요. 거기 옷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요, 진짜. 거짓말하고. 근데 한참을 있다가 가더라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가. 야, 진짜 무슨 정철의 혼이 환생한 것처럼. 근데 그런 표현들이 보세요.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여인을 너무 잘하는 거야. 옛날 남자들은. 술꾼이라서. 예? 뭐라고요? 술꾼이라서. 그러니까 술꾼이라서 그런지 여자들하고 해 어떤. 그런 이거 읽어보면 죽인다니까. 그러니까 3인곡은 혼잣말이고 송미인곡은 두 여인의 감녀와 을려의 이야기인데 그 감녀와 을려는 정철의 두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녀라는 애는 되게 착해. 송미인곡에 보면 을려는 약간 악발이야.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저기 가는 저각시 본듯도 하도 있고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녀 을려가 이야기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나왔냐? 나는 남자에게 차였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남자에게 차였다. 근데 감녀는 어떻게 이야기냐면 나는 그 사람에게 차였지만 나는 내가 햇빛을 막 비춰가지고 님이 계신 곳에 가서 비춰주고 싶다. 님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님이 있는 곳에 막 햇빛을 비춰주고 싶다는 거예요. 을려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아요. 감녀가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 여러분이 을려라면 뭐라고 했어요? 작품을 보내야지. 네? 햇빛은 무슨 햇빛이냐. 3일 동안 그냥 구준비나 펑펑펑 내리게 해버려라. 네, 진짜로 그렇게 나와요. 정말 현대어로 하면. 무슨 얼어 죽을 햇빛이야. 니를 참 인간한테 그냥 막 3박 4일 동안 그냥 비나 펑펑 내리게 해라.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 정철 다 여자로 썼죠. 3인국도 여인이고 이것도 여인이었어. 근데 이거는 그러면 정철의 두 마음을 나타내는 거지. 정철의 두 마음이에요. 한편으로는 임금이 나를 버려서도 전하 성은이 만국하면 옛날 그러잖아요. 또 한편은 어때요? 왜 저를 이렇게 버려가지고 힘들게 합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정철의 마음을 정철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 3인국 송민국이라고 안 쓰고 그냥 뭐 가사를 써가지고 상소 임금에게 보내는 상소 해가지고 썼어. 잘못하면 목 잘리겠어, 안 돼. 잠수 당하겠어. 옛날에는 알죠. 임금의 명령 하나 끝나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직접적으로 못 쓰는 거죠. 직접적으로 못 쓰고 여인의 마음에 빗대어서 여인의 마음에 빗대어서 여인의 마음에 빗대어서 쓴 거죠. 그러니까 멋지지 않나요? 정철의 이 송민국이라는 거? 질문하세요. 서경별곡 시상전개를 보다가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학자들의 주된 견해인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를 포함해서 그렇죠. 정석가 이게 여러 사람이 같이 부르는 걸 묶어놓은 건 아니냐. 서로 뭐라고 교창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교환창이라고 그런 거 아니냐 하는 거 하고 저도 이제 숙군과 명정 때 남녀 상렬지사 통제를 하면서 이건 너무 그 가사가 그래. 그러니까 곡수는 못 고치니까 가사는 바꿔 해서 바꿔서 내려온 건지.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정설인지 그러니까 좋은 말씀인데 좋은 질문하죠. 근데 문제는 그게 뭐냐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문학이 좋은 거예요. 문학은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수학처럼 딱 정답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학자가 주장을 해도 그걸 다 수용을 해야지.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먹기다 이렇게 할 수가 없이 그런 의견들을 다 제시하는 거예요. 이걸 읽다 보면.
그러니까 예. 가대물에 그 가설이지만 그걸 넣어도 그런 거 넣어도 상관없죠. 근데 이제 그걸 너무 길게 넣으면 안 되고 이렇게 짧게. 어차피 그렇죠. 한 장짜리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자체가 한 장이 짧게 넣으시면 좋죠. 각각 한 장이죠. 예, 그러니까 A4 용지 한 장. 그렇죠. 근데 한 장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게 더 어려워요. 35줄 쓰기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쉬운 거. 35줄을 이거 지금 아까 여기 뭐죠? 서경별곡만 가지고 써야 되는데 근데 이 서경별곡도 이제 남녀 상일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나중에 여러분 이제 쌍화점 이런 거 읽어보면 엄청나게 야해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 국문학과에서 이거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용 자체가 그냥 그런 게 있어서 18세 관람 불가 이야기 너무 많고 읽어보면 이제 나중에 거는 쌍화점이나 나올 때 알려드릴게요. 전철에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철도 있고 많죠. 많은데 쌍화점은 특히 심하죠. 쌍화점은 특히 이 이야기들이 내용이 상당히 야 어떻게 옛날 사람들이 이런 걸 썼을까?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교수님들 성향이 말씀하세요. 성향이 신화가 제일 아니 그러니까 좀 이따 해줄 테니 아니 지금 이거 안 끝났습니다. 교수님들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저번에 우리 출석사 갈 때 예. 이제 박영민 교수님은 네. 가시리 문화 진달래꽃하고 이 서경별곡하고의 좀 약간 비교하면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는 걸 비교하면서 이렇게 소극적이고 뭐 같은 그런 비교를 해놨는데 자기는 그걸 인정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냐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그분의 그냥 박 교수님의 이제 전해일고 이거는 답이 없어요. 어떤 분은 그걸 정말 딱딱딱 정형화된 그 내용이다라고 또 하기도 제가 해요. 이제 표현하고 싶은 게 예. 그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확 넘어서 전혀 다른 표현을 해도 그렇죠. 아니 나는 이거를 이런 관점으로 보고 여기 대면 새로운 해석이 되니까 되게 좋죠. 아니 나는 그러니까 기존과는 다른 관점으로 해석해도 돼요. 문학은 그래요. 그러니까 문학은 근데 근다고 해서 무조건 뭐 이렇게는 아니지만 나의 관점을 가지고 그게 논문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논문 저도 이제 박사논문 쓸 때 그랬거든요. 이 셀린저 벨로우라는 유대계 작가를 도연명이라는 그 중국의 이 뭡니까 전원 시인하고 불교 노장 사상으로 비교를 완전 뜬구름 잡는 이야기지. 그러지 않나요? 네. 저도 궁금한 네, 근데 질문을 네. 좀 뭐라 그러지? 머리를 굴려서 좀 했었어야 되는데 빠진 게 뭐냐면 네. 고전의 이해나 이런 것들은 현대 문학이랑 약간 비평 부분이 다르잖아요. 네. 그 연구하는 네. 그걸 다르게 의미를 네. 다르게 해석할 것 같은데 네. 그럼 고전 쪽은 어느 연구 분야 쪽에 좀 가까운 건지 현대 문학이랑 비슷한 비평에 가까운 걸 내는 건지 아니면 또 그거에 맞는 비평 문학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전을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학년이 아직 안 나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좀 좋은 질문을 말씀드리면 장화홍련전 있죠. 장화홍련전을 심리주의 비평이라고 있어요. 프로이드의 심리주의 비평. 그 프로이드의 심리주의 비평을 가지고 장화홍련전을 분석을 또 해.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이라고 해서 고전 비평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고전이라는 작품을 갖다 놓고 현대 문학 그렇죠. 당연히 연결시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날 새야 돼.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이게 또 그러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고전에 네. 우리가 그 말했던 그 주문답 선수의 네. 계속 그 시조에 있었던 네. 학이랑 네. 지금 우리가 배웠던 뭐 윤현현들의 그 거울이랑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걸 뭐 같이 연결. 그러니까 그거는 고전과 현대를 접목을 시키는 거 이제 또 자기가 나의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문학이라는 건 그래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거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근거, 그걸 이제 우리가 supporting ideas라고 하거든요. 좀 무식한 말로. supporting ideas. 나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주제를 갖다 넣는데 그냥 supporting이라는 지지한다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지지하기. 우리말로 그런 뜻인데 내 생각을 지지하는 어떤 구절이나 아니면 누군가의 비평가의 말이나 이런 걸 가지고 오면 돼. 그냥 내가 그냥 혼자 이렇게 하면 썰이 돼버리니까 그것을 찬조하는 어떤 구절. 저도 이제 박사논문 쓸 때 그런 걸 썼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말 되게 유사한 거고 그 셀린저 벨로우라는 사람이 미국의 유대계 작가지만 동양 문학을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실제로. 선에 대한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이 사람이 전혀 선도 공부 안 했어. 미국 작가인데. 근데 그걸 두 개를 비교한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약간 비교문학적인 좀 지식이 있어야 돼. 비교문학이라는 것은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만 비교하는 아니 외국 문학과 우리나라 문학만 비교하는 것만이 그 비교 문학이 아니고요.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을 비교하는 것도 비교 문학인 거예요. 비교 문학을 여러분이 이제 잘못 아시는 분은 동서양만 이게 비교하는 것만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고전 작품도 당연히 현대적인 비평가의 관점을 연결시켜 가지고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고 그 학에 대한 이야기도 나는 이걸 이렇게 볼 수 있다. 제가 제 논문 그 임재 그 작품이 있잖아요. 제가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이게 한문학과 논문이다 보니까 이제 한문을 좀 썼지만 하여튼 그런 거 잘 몰라도 쭉 읽어보시고 흐름만 잡으면 돼. 제가 이걸 다 뭐 의미를 파악하라고 올린 건 아니고 그 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학이 몇 가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반론을 제시하기 위해서 올린 거예요. 학은 이렇게 다양한 뜻이 있다. 그 말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A 교수님의 생각은 학이 이렇게 있다. 근데 봐요. 고전 문학을 전공한 분의 의견과 예를 들어서 학이라고 하는 것만 하나 가지고도 현대 문학, 한문학을 전공하는 그 교수의 입장은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저도 학은 그냥 별거 아닌 줄 알았어. 근데 임재 그 시에 나타난 학 의상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다른 뜻을 갖고 있어요. 제가 다 분석을 한 거거든요. 임재 시에 한시에 나온 학을 가지고 실제로 다 찾아가지고. 하나만. 예. 오늘 뭐 대학원 수업인데 이거. 제가 죄송한데. 네, 말씀하세요. 시상 이게 제목이 이제 시상 전개잖아요. 예. 그러면은 보니까 뭐 시상 전개 방법이 시간에 따른 전개, 공간에 따른 뭐 그런 걸 써도 되죠. 뭐 대조에 따른 전개, 대칭, 수미상응, 연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얘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 수미 그러니까 그런 대칭과 어떤 수미 상관 이런 건 아니고 일단 수미 상관은 그 진달래 꽃이 수미 상관이잖아요. 그다음에 시간의 전개는 좀 들어갈 수 있겠죠. 왜냐면 주인공이 이제 그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처음엔 내가 사랑을 했고 결국 이 사람이 대동강을 건너가 버리는 거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도 되겠고 공간은 당연히 이제 대동강 속에서 이야기가 흘러가니까 그런 시간과 공간의 대조는 되겠죠. 근데 반복도 좀 들어가는 건 맞잖아요. 위 두어렁션, 반복은 이게 특징이니까 들어있죠. 네, 그렇죠.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걸 좀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시상 전개는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 용어의 의미를 막 쓰면서 다른 것과 약간 비교를 하면서 해석 차원. 그렇죠. 해석적인 네, 그렇죠. 그걸 쓰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했어요. 네,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궁금해. 근데 오늘 제가 들어보니까 거의 수준들이 1학년 수준이 아니신데 거의 한 4학년에 가까운 수업할 때 문학적인 날르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질문은 아무나 할 수가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이 똑똑한 분을 키워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거에 대한 해석을 이거 하고 좀 쉬었다가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거 하고 이제 원래 정찰까지 하려고 했는데 질문들이 많으니까 제가 바보 같은 질문 하나 또 해야 되는데. 예, 말씀. 아니 그 주문답 선수 다음에 쭉 나온 시조들이 그냥 정철이 여기 작성한 거를 묶어놓은 거죠? 이게 연결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냥 저는 주문답 선수랑 다 연결돼 한 아니 그 시가 하도 많은데 정철 시들이 많은데 교수님이랑 저랑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던 거야. 정철 시들 되게 많은데 그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원래 이게 문학 작품이든 뭐든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해. 이제 저 대학원 산문학 공부하면 어떻게 되냐면 임재의 시만 가지고 한 시만 갖고 하다가 한 절반도 안 돼서 끝나버려. 예를 들어서 막 그 뭡니까 열하일기 있잖아요. 열하일기 우리 원문으로 막 공부해. 원문으로 한 10분의 1 읽다 보면 한 학기 끝나.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만큼 내용이 공부할 게 많아요. 여러분이 이거 공부하는 건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한 1000분의 1이나 될까 말까. 그렇죠. 그 정도고. 그렇죠. 원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국어라든가 한시 뭐 이런 거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중에 일부를 좀 가져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좀 쉬었다 할게요. 다음 시간에 국어학개론에 질문을